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43번째 영상입니다.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좀 찬스에 가깝습니다. 자, 조정장이 왔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저희 멤버십 회원님도 힘들어요. 현금은 아직 꽤 있지만 그래도 힘든데 오늘 왜 조정이 왔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신규 회원들은 찬스죠.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오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많이 올라서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대선이 있는 해에는 거의 대부분이 상승을 했어요. 주가 상승이.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너무 빨리 올라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스티키해요. 끈적끈적거리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 전쟁, 유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드디어 전쟁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 있죠. 유가 많이 올랐지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됐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으로 치면 1분기죠.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가이던스는 글쎄요.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YTD죠, 여러분. Year to date.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무조건 오늘까지를 Year to date performance라고 하는데, 오늘 본 거예요. 애플 많이 떨어져 있죠. 여러분, 테슬라 정말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얘네 둘이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야. 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반도체 파트 어때요, 여러분? 인텔, 동네 바보용으로 불리는 인텔만 빼고 다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78%나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볼까요? 구글, 메타 너무 좋았네요. 아마존도 좋았고, 마서도 좋았고, 오라클 좋았고, 아도비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버크셔 해스웨이 좋다. 일라이릴리 너무 좋다. 한마디로 대형 애플, 인텔, 테슬라, 아도비 정도 빼고는 다 주가가 좋은 상태였어. 아도비는 AI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빨리 올라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일주일 걸 볼게. 이야, 어때? 느끼는 거 없어? 딱 얘네가 많이 빠져 있잖아. 최근에는 얘네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뜻인 거야. 왜? 너무 빠져 있거든. 그리고 대부분이 시뻘건색이다. 최근 일주일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야? 올해 동안은 많이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왜? 빨리 올라서 그렇다.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sitting president running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바이든이죠. 이 있을 때 S&P 500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2020년 트럼프 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이건 좀 빼는 게 맞잖아, 그치? 빼고 봤을 때 한마디로 파란색과 검은색을 보면 돼. 우리는 시가는 다 똑같아. 시작은 여기에서 다 올라가서 끝난 상태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올해가 지금 초록색이거든. 올해 1월 초반에 살짝 반등이 있었잖아, 그죠? 그 조정이 있었잖아. 그 이후로 급하게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빨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게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연초에는 왜 빨리 이렇게 올랐지? AI 테마가 있었죠. AI 모멘텀이 셌죠. 그 금리 인하, 올해 금리 떨어지겠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어때요? 쭉 올랐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강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잘 봐. AI랑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빨리 올랐다 그랬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야 지금. 그죠? AI 모멘텀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됐죠? 이것도 좀 이따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5.5%야. 우리가 여기야. 5월 1일에도 94% 확률로 그대로 있을 거라. 71% 확률로 6월에도 그대로 5.5%. 그러니까 뭐야? 5월, 6월에는 금리 인하 안 나를 것 같아. 결국 언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7, 9, 10일이네요. 7, 9, 10일에 낮출 이거 잘못 써놨네. 7, 9, 11월 달에나 낮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직 확신이 없어. 그치? 44% 정도밖에 안 돼. 결국 얘는 뭐야? 여기가 올해 2024년이지. 그죠? 한 번, 두 번 낮출 거로만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CME 페드워치는요, 굉장히 오버가 심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예상이 아니라 본인의 기대감으로 투표하는 곳이긴 해.
뭐였어요? 여러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7번 낮춘다고 했던 애들이야. 근데 이제 지금 뭐야? 2번으로 바뀌었다고. 굉장히 오버가 심한 곳이다. 만약에 다음 CPI, PCE 잘 나오잖아? 그럼 또 갑자기 뭐 4번, 5번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너무 진중하게 보지 말자. 왜 그랬어? 근데 이렇게 왜 기대감이 사라졌어? CPI와 PCE가 쇼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물가 지표들이 너무나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야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는데 무슨 기대금리를 낮춰줘. 연준 이사들 뭐 메스터, 보스틱 그런 애부터 해서 레리 서머스 같은 굉장히 시장 잘 봤던 사람 외부 인사들까지도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비둘기파는요 오히려 파월이랑 그다음 누가 있어요? 제임스 블라드. 이 둘이 제일 어떻게 보면 비둘기야. 참 웃기죠. 왜? 가장 매파적이었던 사람들이었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시장은. 그래서 기준금리 이제 낮춰주겠지 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졌다 보시면 된다. 그 다음 또 이것도 큰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물론 계속 가자지구에서도 그렇고 주변 국가 마찰이 있었고 중동전도 했고 용키푸르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 요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사관을 폭격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치 외교를 전공해서 아는데 대사관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 있잖아. 광화문에 그죠? 그 대사관만큼은 미국의 땅인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서방에서 만들어 놓은 서양 시스템에서 이 레짐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고 전쟁이 나도 대사관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문율이야. 플러스 전쟁에서 습격 안 할 뿐만 아니라 얘네가 만약에 자국으로 돌아가면 안전하게 돌아가게끔 해줘요. 그 다음 또 플러스 이거는 좀 아시아에서 조금 되게 약한 개념인데 대사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 나라 왕이나 지금은 대통령이죠. 그 나라 왕이 대통령이 하는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 미국 대사가 한국 대통령 초치한다고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불러서 얘기를 해. 그럼 미국 대사가 말하는 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무게감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전권 대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대사는 중요한 거야, 대사관은.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 폭격해버렸다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 대사관 똑같아요. 엠베시 폭격해서 거기 있었던 장군이랑 뭐 이런 고위 간부가 사망했대. 이건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거든요. CIA와 FBI를 합쳐놓은 것 같은 기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에 얘랑 뭐 이런 고위 간부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래? 했더니 뭐 네탄야후 정도 갔겠죠. 요 정도 라인이면 요 정도면 네탄야후가 그래? 확실해? 정보 인텔 많은데 여러분 인포메이션 정보죠. 그거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한 것을 인텔이라고 합니다. 그 인텔 정확해? 라고 해서 맞아. 그래서 아마 폭격 때렸겠죠. 그래서 네탄야후가 욕먹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 이란이 개빡쳤어. 그래서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되게 웃겨. 근데 잘 봐. 지네가 먼저 때려놓고선 이란이 보복하면 우리도 대응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웃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공군전이랑 육상전 뭐 탱크 몰고 하고 뭐 미사일 가고 쉽지 않다.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은근히 멀어요. 2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다. 중간에 여기 있는 시리아 같은 나라가 껴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탱크 몰고 가, 이란이 탱크 몰고 가, 시리아 영토를 통과해야 된다. 그럼 시리아도 같이 전쟁하는 거다. 그럴 리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시리아는 당연히 이란 편을 들 거고요. 가장 전 세계에서 정보를 많다고 볼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곧 시작될 것 같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가가 계속 올랐죠. 여러분 보세요. 1년이야. 12월쯤에 바닥이었어. 그 이후로 계속 올랐다. WTI가. 문제다. 그리고 뭐 미국 10년치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문제돼요? 불확실성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유가가 튄다,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유가가 오르면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 만들 때도 석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나온다.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리고 어젯밤에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주가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실수일 수도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일 터질 줄 알아. 전쟁 터질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월가애들이 미리 팔고 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거는 왜 또 나와? 패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겹쳐 있다. 그리고 플러스 어제 JP 모건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뽑자면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정도 있겠죠. 근데 실적은 너무나 좋게 나왔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측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 매출도 훨씬 잘 나왔다. 한마디로 뭐야? 실적은 너무 잘 나왔는데 JP 모건이 어제 주가가 5% 정도 빠졌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말했죠? 실적은 과거고 가이던스는 앞으로 이야기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 주가에 있어서. 보시면 왜 좋았냐면 NII가 뭐냐면 Net Interest Income이에요. 보통은 NIM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요건데 여러분 예금이자 내가 돈을 맡기면 한 3% 줘. 그럼 대출할 때는 얼마 줘요? 내가 대출 받을 때 한 5% 주죠. 대출 이자가 훨씬 세. 그러니까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다고. 예금 받은 걸로 대출 내줄 거 아니야. 그 차이로 돈을 계속 벌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익을 NII라고 해요. 근데 NII가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가 올라가야지.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야지. 이해돼요? 5% 했을 때보다 10%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대출 이자는 조금 더 올려. 예금 이자는 조금만 올려. 그래서 그 간격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 간격을 영어로 보통 여러분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이자 이익도 있고 NIM도 있는데 똑같은 건데 얘는 그냥 봐봐. 금액이야. 그지? 금액이야. 근데 NIM은 마진이야. 비율이야. 그래서 뭐 NIM이 10%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같은 표현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순이자 이익 NII 대비 34%가 전년 대비 올랐기 때문에 최대 이익을 거뒀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크 찍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거야. 그리고 다이먼 회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이먼 회장이 이 사람은 대선 나갈 건데 그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대선병이라고. 옛날에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뭐라 했냐면 총리가 말했는데 대선을 나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맛이 간다. 횟가닥 한다. 총명함을 잃는다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주목받고 싶어서 별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정말 시장 잘 보다가 대선의 꿈을 마음속에 먹은 이후로 조금 맛이 가긴 했어. 그거를 좀 부정확해. 그걸 조금 감안해야 되는데 뭐라 했냐면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그러니까 뭐 중국,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아마 중동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 큐티 양적 긴축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할 거야? 왜 이렇게 안 해?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야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푸는 거를 좀 줄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걱정이 너무 됩니다 라고 가이던스에서 말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JP 모건 회장님이 그래도 엄청난 입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냥 정리야. 근데 제 유튜브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제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게 제 장점이라고 했어요.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소속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지른다. 현재 저희는요 55%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게. 근데 여러분 한 종목 라부라고 바이오 종목인데 굉장히 물려있다. 거기에 25% 이상 물려있다. 그래서 좀 빡세다. 그래서 빨리 올랐어 올해. 그래서 조정은 당연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세장이야 올해는. 잠깐 조정을 겪고 있는 거야. 물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정도의 조정도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걸 이겨내고 반복돼야지 그게 멘탈이 세지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안 오른 종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예요. 왜? 실적이 상승한 거 비해 주가가 안 올랐어요. 실적이 여러분 2배 올랐는데 주가는 뭐 한 반절 올랐나? 50% 올랐나?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야? 물 탈 때 이런 종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 사실 안 오랐네. 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나중에
자, 이제 반등 올 것 같은데 뭘 사야 되지? 야, 사실 별로 안 오른 놈이 있어. 싼 놈이 있어. 엔비디아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물가랑 기준금리는 이제 기대감이 없어. 거의 기대감이 다 떨어졌어. 물가 더럽게 안 잡히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영어로 하면 프라이싱 하고 있다. 프라이스가 동사도 됩니다. 가격을 반영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이 없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 이 물가와 기준금리 악재는 진짜 최대한 많이 거의 반영이 됐다. 물론 다음 달에 또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죠. 언제? 2022년 이랬죠, 여러분. 참나. 그래서 여러분, 전쟁과 지정학적 위험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불확실성을 키워주지만 항상 회복해요. 항상. 9.11 테러 났을 때 폭락 왔죠? 다시 올랐어요. 이라크 침공 때 떨어졌어요. 근데 또 올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신경 써? 아무도 안 써. 계속 올랐어.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빠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오른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는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악재들이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악재들이 언제 선반영되고 오를까?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작된 저는 실적 시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존에 있던 악조건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유일하게 남은 기대감이 AI랑 이제 대통령이 파월이 본인들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인간적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가를 생각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TSMC랑 ASML, AI와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이죠. 근간이죠. 17일, 18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까지 조정이 오고 얘네를 핑계 삼아 오를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 실적 기간 이게 찬스가 될 수 있고, 엔비디아는 5월달입니다. 5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라 했어요? 강세장 속의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존버의 구간이다. 존버하고 남은 현금 55%를 언제 효율적으로 사줄 수 있을지, 그 바텀 피싱이라서 최대한 바닥에서 낚시를 하는 게 바텀 피싱이라는데, 이거를 언제 할지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게 지금 구간에. 요거를 우리 멤버십 회원들과 같이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45% 정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와. 그럼 현금 100%일 거 아니야. 그 100%로 이제야 들어가면, 조정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훨씬 안정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신규 회원분들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까지 전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 지금 떨어져서 한 30 초반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한 32%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재계약률은 매번 높다. 다행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멘탈이 강해지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5만원으로 10일 무료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여러분 계좌에서 직접 굴리기 때문에 사기의 영향도 없다. 멤버십 회원을 3개월 이상에 유지했는데도 마이너스면 멤버십비 내신 거 환불해드린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혜자스럽다고 생각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같이 이겨내고 같이 돈 벌고 연말에 회식하기로 했거든요. 네, 오시면 같이 재밌게 얘기하면서, 힘들 때 외롭잖아. 물려있으면 외로워. 그럴 때 같이 얘기하면서 버티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이상 스타워크였습니다.